50대 여성조합원의 하소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에 땅 주인으로 조합 가입했어요. 오송이 KTX 역세권이고 바이오 클러스터로 뜬다고 해서 평생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죠. 가족들 설득하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남편은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제가 이건 틀림없다고 우겼어요. 그런데 조합장 비리로 그 돈이 전부 날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어요. 제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이걸 전부 잃을까봐 밤마다 악몽을 꿔요. 왜 우리 같은 서민들만 피눈물 흘려야 하나요? 구속된 조합장 돈 어디 갔나요?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요? 하시며 눈물 짓더라고요. 이분처럼 많은 조합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요. 2025년 기사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20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게 개발 사업인가 사기판인가 싶어요. 이 하소연을 듣고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인분 중에는 10년 전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1억 5천만 원을 날린 분이 계세요. 돈은 돈대로 투자했는데 공사는 지연되고 결국 가치가 폭락해서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안타까움이 오송조합원을 보면서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오송 역세권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세종시와 충북의 핵심 교통요지, 미래 가치가 엄청난 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2005년 공영개발로 시작했어요.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청주를 잇는 핵심 지역을 개발하려 했죠. 이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와 바이오 클러스터로 주목받던 곳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들이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2013년에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러다 2014년 토지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환지 방식으로 재시작했죠. 환지 방식이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해 땅 주인들이 토지 사용 동의를 하고 개발 후 가치가 오른 땅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사업비는 일부 토지, 즉 채비지를 매각해서 조달하고요. 이 사업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70만 제곱미터, 약 21만 평에 총 사업비 2,337억을 투입해 아파트 2,000여 가구, 상업시설, 유통시설, 기반시설을 짓는 계획이었죠. 오송 역세권이 세종시의 관문이자 충북의 미래 먹거리로 불릴 만큼 기대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터졌어요.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되더니 2023년엔 조합장이 사업비 횡령으로 구속됐어요. 이 여파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전히 멈췄어요. 이게 단순히 공사 지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입주 차질,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 심지어 지역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사태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023년 7월 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조합장 비리 때문이에요. 전임 조합장이 업무 대행사로부터 5억가량의 뇌물을 받고 사업비 100억을 배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시행사 대표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이미 조합 자금은 탕진된 상태였죠. 이 비리로 조합은 공사비 마련을 위해 팔아야 할 채비지 매각도 제대로 못했어요. 게다가 유통상업용지 용도 변경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찬반 갈등이 터졌어요. 일부 조합원들은 용도 변경하면 분담금이 커진다며 반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어요. 2024년 9월 용도 변경이 부결되면서 갈등은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내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합장과 시행사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고 조합원들끼리 찬반 갈등으로 싸우고 결국 공사가 지연돼 돈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오송의 상황은 많이 심각합니다. 비리 규모가 수백억에 달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재판에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조합원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사치생활을 즐긴 이들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을지 생각하면 화가 치밉니다. 40대 남성 조합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송역 현대일스테이트의 조합원이에요. 저는 2020년에 조합원이 됐고 가족 이사 꿈에 부풀었어요. 오송역 근처라 교통이 좋고 바이오 클러스터로 미래 가치가 높을 거라 믿었죠. 근데 기반시설 공사 중단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대출 이자는 지금도 매달 나가는데 준공 승인이 안 나면 어쩌자는 거죠? 공사 중단에 용도 변경 소송까지 다 조합장 비리 탓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호화생활한 놈들 잡아놓고 다 처벌해야 해요. 라고 분통 터뜨리셨어요. 2025년 6월 기사에 따르면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조합원은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기대하고 2018년에 투자했어요. 노후 자금 다 털어넣었죠. 근데 이번 사건으로 공사가 멈추니까 주변 땅값도 떨어졌어요. 이러다 사업 망하고 노후 자금 다 날릴 판이에요.
청주시가 도와줘야 하는데 조합 책임만 해요. 왜 서민들만 고통받나요? 하시며 한숨 쉬셨어요. 이분들 외에도 조합원들이 다 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하면서 이분들 하소연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오송역 현대일스테이트는 최고 25층 총 24개 동 2094세대 규모예요.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대로라면 준공 승인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자들은 잔금 대출이 불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죠. 최악의 경우 은행의 중도금 집단대출액 및 PF대출금 변제 등으로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태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존폐 기로에 섰다고 해요. 대형 건설사도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이 사업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거예요. 조합 자금 현황을 보니 더 암울해요. 현재 조합 현금은 100억 원 정도, 남은 채비지 가치는 2020년 기준 510억 원이에요. 하지만 남은 공사비로 1000억 원이 넘게 필요해요. 조합은 채비지 매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채비지 가치는 8,900억 원 정도지만 사업이 불안정하니 실제 매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견 건설사들도 담보 약속 없으면 참여 안 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조합원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채비지 매각이 왜 어려운지 더 깊이 알아볼게요.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23년부터 침체가 심화됐어요. 특히 오송 같은 비수도권 지역은 상업용지 공실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꺼리고 있어요. 게다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 신뢰도가 떨어지니 큰 건설사들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은 공사비 보장 없으면 못한다고 하니 조합은 갈팡질팡이에요.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조합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유통상업용지를 용도 변경하면 추가 부지 편입으로 사업비가 늘고 공사도 늦어져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해요. 그렇다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자기들만 특혜받아 이익 챙기잖아요. 지역 활성화? 그건 핑계예요. 우리 조합원들만 피해봐요. 절대 동의 못해요. 왜 서민들만 고통받나요? 하시며 분노하셨어요. 처음부터 사업이 투명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이죠. 시공사나 시행사가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송은 국가산업단지 바이오 클러스터 근처라 미래 가치가 엄청난데 이 사업이 망하면 주변 개발도 타격받습니다. 오송역은 중부권 교통중심지예요. 서울까지 KTX로 50분, 대전 20분 거리라 접근성 최고죠. 이런 금싸라기 땅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안타깝기만 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 부족이에요. 공사를 재개하려면 1,000억 넘게 필요합니다. 조합은 채비지 매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죠. 2025년 하반기 기준 신임 조합장이 기반시설 공사 재개를 목표로 청주시와 공조의 사업 전반을 논의 중이에요. 하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로 채비지 가격이 낮아져야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투자 메리트가 없어요. 대형 건설사들은 아예 관심 없고 중견 건설사들은 담보 없으면 참여 안 한다고 버티죠. 청주시는 어떤 입장일까요? 시는 우린 사업 주체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이에요. 환지계획 변경은 조합이 해야 하고 시는 승인만 한다고 해요. 하지만 사업이 좌초되면 지역 경제 전체가 타격받는 만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송 역세권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산업단지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된 충북의 미래 먹거리예요. 이 사업이 망하면 주변 개발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거예요. 전문가들은 시가 나서서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비지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투명한 사업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합과 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죠. 해결책은 뭘까요? 우선 모든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해요. 모두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시도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해요. 조합 내부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연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죠. 청주시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좌초되면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지역 경제 전체가 망가질 거예요. 제가 아는 재개발 사업은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걸리더라고요. 오송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오송역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중부권 교통중심지 제대로 개발만 되면 금값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좋은 땅도 잘못 손대면 망가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따져보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기상천외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오송 역세권 사태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서민들 삶을 무너뜨린 비극이에요. 조합원들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실패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